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신타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3월 3일이었죠. 제가 리오프닝 하면서 수혜주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트럭에 신타스라고 써 있는 승합차들 길에 많이 돌아다니죠. 건물 관리나 음식점, 에이프런, 뭐 행주 뭐 이런 것들 세탁해주고 다시 돌려주고 그다음에 세니테이션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프로덕을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에이프런이나 이런 의복들을 대여해주고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가서 다시 빨아서 갖다 주고 뭐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리오프닝에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가중이 된다고 해도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차트가 이미 떴어요. 떴어요. 떴는데 일봉에서 제가 언급드린 날이 요 날이었어요. 3월 3일, 3월 3일, 3월 3일 어디 갔냐? 여기 요 날, 요 날.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치고 올라가서 이제 눌림자리 보기 바로 전에 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 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뜨면서 다시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 못 봐서 사실은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오르고 두 번째 오르고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만 여기 이제 고점을 클레임하려면 아마도 여기서 수렴하는 구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를 틀지 않을까. 컨설리데이션 구간을 400 정도부터 살짝 아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 요쯤 400 정도부터 요 박스를 틀고 만약에 수렴하는 구간을 갖는다면 여기서 이런 모양처럼 그런 혹시 이렇게 딥을 준다면 매수 찬스일 것 같고요. 구간을 준다면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볼륨이 살짝 빠졌죠. 살짝 빠졌다가 다시 볼륨이 터지면서 올랐어요. 그러면 조금 눌림폭을 혹시 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볼림저 밴드벽 상단에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차트가 이쁜 차트거든요. 이렇게 100%딱 올려 붙인 다음에 여기 이렇게 100% 올라가죠. 그러고 나면 이제 상승 기조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나 좀 내렸다가 지금 다시 100% 쳤다 살짝 밀렸는데 이게 만약에 눌림폭을 준다면 그렇게 크게 눌림폭 주지 않고 다시 갈 수 있는 티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주말에 숙제 주말마다 한번 제가 해보시라고 한 그 엑셀 파일 있죠. 그 엑셀 파일로 보면 이제 날짜 쓰고 티커 스파이고 지지가 되는 이평선은 뭔가 저항선이 있나? 저항선 없어. 일봉에서. 그리고 이제 RSI는 60 이상이고 ADX는 23 이상이고 DMI 25.9. 이거는 이제 불리시 시그널이죠. 불리시 시그널인데 어쨌든 25 이상인데 간신히 넘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DMI가 이제 밑으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골드 크로스가 여기서 났죠. 골드 크로스가 났고 ADX는 내려오면서 플러스 DMI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 MACD가 여기 눌림 줬다가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지만 요게 이렇게 이 MACD 자체가 다 0 위로 올라오면서 살짝 눌림폭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차트를 상방으로 올려줄 건지 아니면 정말 10년물이 막 미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눌림폭을 크게 줄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의문이에요. 여기 이제 인터미디얼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분리시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꽤 가까이 왔고요. 근데 요렇게 여기서처럼 요렇게 눌림폭을 한번 주고 올라갈지 이게 되게 이야기가 많아요. 차트 보는 사람들이 막 지금 이게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되게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파이 치면 이제 한 가지 제가 해머 캔들을 올려드리면서 노티파이 했던 게 뭐냐면 금요일날 종가에 해머로 끝났어요. 이게 스파이 이렇게
이제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요런 해머지만 QQQ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커 치는 게 화면이 잘려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QQQ가 일봉이고 요렇게 요런 해머, 스파이도 해머였지만 이게 양봉 해머여야 되나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막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요거를 1시간으로 가서 볼게요. 이렇게 1시간으로 가서 보면 이걸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1시간으로 가서 보면 여기 시가부터 쭉 밀렸죠. 잘 안 보이실 것 같구나. 시가부터 이렇게 밀렸어요. 시가부터 밀렸는데 시가부터 밀릴 때 시가부터 밀렸다가 이제 여기 그 볼린저 밴드 중간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리면서 결국에는 해머가 되면서 끝났어요. 근데 저항선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해머를 만들고 끝냈는데 볼륨을 보면 볼륨이 줄었죠. 줄고 볼륨이 여기 내렸던 에버리지보다 살짝 높게 하면서 해머가 되고 떴어요. 그리고 트렌드가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요런 그림을 만들고 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이걸 시그널이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트렌드가 하방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1시간이니까 짧은 거죠. 짧은 건데 어쨌든 1시간 차트에서 일봉 차트에서는 살짝 눌리는 정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시그널이니까 팔로우 스루를 봐야 되는데 팔로우 스루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슈링 스타가 뜨면 돼요. 근데 이 슈링 스타가 뜰 때 매도 볼륨이 커지면서 이 에버리지 볼륨보다 크게 볼륨이 터지면서 슈링 스타가 이렇게 뜨고, 근데 이게 바로 다음날 뜨지 않아도 여기에 거래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레인지에서 벗어난 다음에 뜬다든지 뭐 밑으로 간 다음에 뜬다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요 가격대의 레인지 안에서 만약에 이런 슈링스타가 뜬다면 지금 가격대 레인지가 이 정도 되겠죠. 요 가격대 레인지 안에서 그런 슈링스타가 뜬다면 아마도 눌림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슈링스타가 뜨면 눌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는 이게 계속 이게 올라갈 게 아닌데 올라갔다부터 시작해서 2018년처럼 될 거다.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이 되는 자리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를 1년치 이렇게 보면 여기 바닥 찍고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한 요쯤에서는 리테스트를 한번 여기에서 저항해서 리테스트를 여기를 한번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그냥 멜트업하고 올라갔어요. 차트 자체가 지금 멜트업해서 올라가고 있죠. 요 짧은 구간이었지만 멜트업에서 올라갔는데 38 피보 라인을 찍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50선 위까지 내리더라도 여기까지 위에까지 올랐다가 내리면 더 좋아요. 더 좋은데 그건 상방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눌림폭 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올라갔다 눌림폭이 50% 이하로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가면서 고점을 갱신하면 차트가 상방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다. 뭐 보통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렸던 것에 50% 이상을 만약에 상승했다가 눌린다면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50% 이하로 상승을 했다가 내리면 여기를 하면서 많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셈이니까 반대로 해석했을 때는 만약에 이 50% 조정 라인
위쪽까지 피부 라인 위쪽까지 상승을 했다가 눌리면서 38 라인을 지켜준다면 위쪽으로 힘이 더 강한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눌렸는데 38 라인 깨지 않고 350이 여기 요 라인 깨지 않고 다시 눌려줄 수 있으면 이제 뭐 헤드앤숄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23.6 요까지도 내려와도 괜찮아요. 깨지만 않으면 돼. 내려와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으면 그러면 진짜 이제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오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매크로 자체가 지금 되게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유동성이나 모든, 만약에 갑자기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안도랠리를 또 지속해 갈 수 있고, 어차피 5월쯤이면 전쟁이 마무리될 거니까, 5월 9일인가? 그때 뭐 종전선언하고 이런 거를 기대한다. 그러면 눌림폭을 어느 정도 주고 장이 돌려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스트 케이스는 이제 완전 베어리시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리면서 지금 신녀물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내리면서 볼륨을 실은 상태에서 내려서 이 보통 이렇게 볼린저 밴드 벽 이렇게 상단까지 오면 뭐 중간에서 한번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 이렇게 올라가주면 불리시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 중간선까지 이렇게 왔다가 확 밑으로 이렇게 중간선을 만났을 때 다시 중간선, 그러니까 20선이 되겠죠. 20선을 하향하면서 볼린저 밴드 벽 바닥까지 확인하러 내려오는, 올라갔다가 확인하러 내려오고 다시 클레임했다가, 이렇게 클레임했으면 중간선까지 클레임했으면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오는 거니까, 뭐 오르지 않으면 내려오는 건 당연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차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요 매물대 요 라인은 안 깨주면 좋죠. 그래서 요거는 지지받지 않을까, 아무리 내림폭을 줘도 여기서 한번 지지받아 주지 않을까, 요걸 깨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23.6 요 피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이걸 깨게 되면 이 상승했던 이 힘을 모았던 이 모든 게 나가리가 되면서 다시 바닥을 어딘지 잡아야 되는 그런 차트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숙제 검사 겸 저번에 올려드렸던 신타스 그게 보여서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